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졸립죠. 졸려요. 수요일이 다 그런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일어나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졸음을 이겨내세요. 우와! 네, 죄송합니다. 네. 어제요, 방송을 보다가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축구 문제부터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게요. 대한축구협회 핵심 인사들이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출석을 했는데 여야가 하나 됐더군요. 어떻게 선임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좀 풀렸습니까? 네, 이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네. 특히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이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국가대표 전력강화 및 11차 회의 이때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는데 네. 원래는 이 감독 선임 작업을 정혜성 당시 전력강화위원장이 이끌었다가 네. 돌연 사임을 하면서 이임생 이사가 또 감독 선임 과정을 마무리 짓는 바가 있습니다. 네. 이임생 이사는 지금 어제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의 의혹 제기에 네.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민형배 의원이 최종 결정을 위임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이 전력강화위원들로부터 확실하게 동의를 받았느냐 아니면 어떤 흠결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요. 종편의 패널분들이라든지 전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홍명보 감독은 자신도 전무이사로 일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를 하면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전력강화위에서 자신을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거였고 네. 혹시 2순위나 3순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거란 입장을 전했고 네. 또 이로 인한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1위가 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내가 1순위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런데도 사선 도전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일단은 좀 신중하게 즉답은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4선 출마 여부를 두고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질의가 있었고 정몽규 회장은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활동이 이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 이런 질문도 사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정몽규 회장은 2013년에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은 이후로 이제 세 번째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네. 아직 공식 석상에서 4선 도전 여부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축구를 보시면서 이 축구 멤버들은 최강 멤버인데 도대체 대표팀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감독의 학벌, 학연, 지연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품으셨는데요. 어제 그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청문회가 열렸는데 좀 더 화가 났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을 가진 게 이렇게 화제가 됩니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1시간 반가량 만찬 진행했습니다. 네. 메뉴는 바베큐, 고기였다고 하고 예. 주스도 곁들여져서 함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당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 또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해서 주요 당직자 10여 명 참석을 네.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또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는 그래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대체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한 대표와 체코 순방, 원전 수주 관련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별도의 독대 시간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만찬 직후에 이 다시금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요. 좋아하는 고기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 영민 아나운서도 고기 좋아하죠. 아유 그럼요. 먹고 싶네요. 바베큐는 맥주 아닙니까? 아 주스도 좋죠. 네, 삼겹살엔 소맥이고 막창 대창엔 소주고. 이거 듣다가 이거 적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침부터 이러면 안 되죠. 예. 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먼저 시행하자라고 주장하는 의원들 입장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겸해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이게 시행팀 그리고 유예하자라는 유예팀 이렇게 두 팀으로 네. 나뉘었거든요. 먼저 시행팀의 입장을 보면 김영환 의원이 팀장이 됐고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팀원으로 나섰습니다. 이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니고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거지 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고 이걸 도입하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신뢰,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의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김영환 팀장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우하향된다고 10년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를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죠. 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이 지금 현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이 주가와 관련해서 다른 변수들이 없는지 체크해보라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이 인버스 투자는 결국에 주식 하락에 투자하는 그렇죠. 것을 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소셜미디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반발했고 네. 박상수 대변인도 조선은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라. 조선이 망할 것 같으면 친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식 떨어지면 인버스 하면 되지. 이거 진짜 국회의원에서 나올 말인가 저도 싶던데. 근데 유예를 주장한 의원들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유예팀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 이현희 의원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 도입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세계의 증시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계속해서 지독한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라면서 이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자본시장 선진화 그리고 증시 부양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한 토론회가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분노의 장이 돼버렸는데 실제로 화면을 보니까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항의도 하고 또 나가라고 하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어떻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또 경제 분야에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정부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간담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금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유를 했는데요. 환자를 수술하려고 해도 환자가 수술받을 정도의 건강이 받쳐줘야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이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요. 도입했다가
또 수정하면 그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1,400만 개미 투자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민주당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기초단체당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다음 달 16일로 예정돼 있죠.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네. 지금 단체장을 뽑는 4곳 중에 호남이 2곳이거든요. 네. 전남 영광, 곡성군인데요. 야권의 텃밭이기 때문에 이 양보 없이 두 당이 지금 쟁탈전을 그렇죠.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양당에 어떤 신경전이 있었는지를 보면 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상하기 시작한 무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조국혁신당 당연히 반발했겠죠. 네. 그러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가 지난달에 민주당을 향해서 고인물을 썩는다 이렇게 먼저 네거티브를 한 거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언도 있는데 네.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두고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다가 네. 또 민주당이 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자 표현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또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사과하라고도 했죠. 그렇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때 일부 조국혁신당 측에서 재보선 지원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다시금 입장을 냈는데 황운하 원내대표가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당은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국회가 언제 본회의를 열지 알기가 어렵고 또 여기에 맞춰서 지방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네.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라 이건 과도한 공격이고 지지자들끼리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조국혁신당, 민주당 서로 상한물이냐 고인물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호남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볼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유튜브 실시간에 이거 실시간입니까 해주시는데요. 실시간 생방송 맞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영민한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